신이 선물한 기적 E3. 소설가 헨리 제임스의 형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스 제임스는 인간이 습관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즐겨했다. 자동 습관이란 워낙 자동적이어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습관들이 우리 기대와 행동과 매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볼 겨를조차 갖지 못한 채 산다. 당신은 자신이 늘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간 새로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당신은 뇌가 매초 받아들이는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렌즈를 통해 걸러낸다. 그 결과 당신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어린 시절 만들어 놓은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에 맞는 2000비트의 정보뿐이다. 결국 당신은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는 새에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에 새겨넣은 프로그램들에 따라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같은 사고 습관 가운데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희소식이 있다면 한때 과학자들이 평생 변치 않는다고 믿었던 우리의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이 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벅찬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경우 삶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힘을 써야 하는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그리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 패러다임은 늘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해질 텐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당장 행복해질 텐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행복해질 텐데 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할 사람도 없겠지만 행복해지는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순전히 운의 문제요. 주사위 던지기로 결정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무한 반복 테이프처럼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탈린의 군대처럼 무조건 그것들을 향해 행군한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들은 사실일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즐겁다. 카페 청소하는 건 그렇지 않다. 잠자는 건 즐겁다. 일하러 가는 건 그렇지 않다. 영화 보러 가는 건 즐겁다. 치과에 가는 건 그렇지 않다. 아마 이런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목사가 신을 믿듯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믿는다. 그러나 매사 이런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의견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뻔뻔한 중고차 판매원, 즉 우리의 마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우리가 이런저런 불만족스러운 일들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을 둘러본다면 삶이 더없이 단순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들여다본 뒤 전혀 원치 않는 음식을 주문하겠는가? 또 어떤 사람이 대형 할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며 선반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골라들고 계산대로 가겠는가?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생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한다. 그야말로 일어나길 원치 않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두려운 것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정들은 마음에 안 드는 옷이나 음식보다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말 그대로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 우주로부터 받게 된다. 즉, 주문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변의 법칙이다. 어떤 이들은 생각이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들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내가 권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면 당신 뇌의 잘못된 초기 설정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대부분의 다른 성인들과 다를 바 없다면 당신의 즐거움 안테나는 지금 상당히 녹슬어 있을 것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오로지 당신의 즐거움 안테나를 갈고 닦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자는 데에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 1.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 게임에는 내가 기적을 입증하기 위한 체조라고 부르는 간단한 동작과 음악이 필요하다. 하루의 첫 5분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고, 또 골프공이 떨어지길 바라는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과 같다. 이 실험을 하려면 앞으로 3일간 간단한 의식만 행하면 된다. 나는 당신이 그 의식을 양치질이나 샤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과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만들게 되길 바란다. 내가 말하는 의식이란 이런 것이다. 아주 신나는 노래를 골라 당신의 아침 주제가가 되게 하라.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동작을 하라.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힘차게 하늘을 찔러라. 5번 되풀이한다. 결승전 동점 상황에서 골을 성공시킨 열정적인 라틴계 축구 선수처럼 행동하라. 흥겹게 춤추며 욕실로 향하라. 양치질 전에도 춤을 춰라. 밖에 나가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태양을 향해 인사하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요청도 하지 않는데 매일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이 얼마나 고마운가. 양치질을 하는 동안 퍼렐 윌리엄스의 노래 해피에 맞춰 춤을 춘다면 문자 그대로 뇌 속 신경세포 경로들이 바뀌게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낄 경우 춤을 추면서 주먹을 불끈 쥔 채 힘차게 하늘을 찔러보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이 마구 분출될 것이다. 게임 2. 우주를 향해 당신을 웃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 가능성의 장을 향해 무언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 무언가 당신을 큰 소리로 웃게 해줄 것을 요청하라.
앞으로 72시간 동안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정신을 집중해 우주의 농담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게임 3. 무조건 감사하라. 앞으로 3일 동안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정말 행복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냉장고 안에 넣어둔 먹다 남긴 치킨 덮밥을 찾다가 마요네즈 병이 떨어져 깨져도 감사합니다. 회사 경비실 직원이 당신이 지각한 것을 보고 늦은 것 같다고 말해줘도 감사합니다. 를 외치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풍경과 사물들은 우리 마음속 프로젝터에 의해 투영된 것이다. 당신 눈에는 비열하고 끔찍한 사람이 보이지만 실은 그런 형상이 순전히 당신 자신의 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끔찍한 사람은 순전히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배역이며 당신의 멜로드라마 속에서 중요한 역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정말 웃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 삶은 역 같아 라는 1.0 세계관의 이야기에 어이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내는 것이다. 그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이며 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지, 또 대체 누구 잘못으로 생겨난 것인지 등을 말이다. 그렇게 특정 문제를 없애는 일에 워낙 골몰한 나머지 그런 것이 우리의 참모습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를 아주 싫어하고 그것을 없애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에 점점 더 강력하고 큰 힘을 주고 있다. 사랑과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재즈 가수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잘게 나누고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삶의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 나에게 잘해라. 그럼 나 역시 당신에게 잘할 테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욕하지 마. 그래야 나와 대화할 수 있다. 내게 돈을 보여줘봐. 그럼 내 기분도 좋아질 거다. 하지만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능성의 장과 우리가 제대로 정렬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서 신의 얼굴을 보고 늘 행복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때 가능성의 장과 우리는 제대로 정렬된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 당신 감정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더 없는 만족밖에 모르는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계속 가진다면 우리는 가능성의 장과 연결될 수가 없다. 가능성의 장은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들 경우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가능성의 장을 향해 바라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되는 순간 아무 저항감 없이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서 정열과 영적인 세계에서 흔히 쓰이는 깨우침은 같은 말이다.
일단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되기만 하면 우리는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바라는 모든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최선의 방법은 모든 홀로그램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난 뉴스이다. 당신을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들은 무시하라. 그것들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미 지나간 역사다. 그것들은 우리가 사랑 및 기쁨의 잉크젯 프린터와 정렬되는 순간 전부 순식간에 사라진다.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려나갈 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아주 쉽다. 그런데 모든 게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떤가? 그럴 때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외친다. 완두콩만큼 조그만 뇌를 가진 우리 인간은 늘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작은 점들을 찍어 그린 점묘화를 바로 코앞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럴 경우 그저 수많은 점들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다시 보면 어떤가? 조르주 쇠라의 그 유명한 점묘화,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보일 것이다. 인스파이어 미투데이닷컴의 설립자인 게일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예이다. 몇 개월 전 게일과 그녀의 두 친구는 여자들끼리만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여행 당일 아침 한 친구가 게일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 딸의 몸이 불덩어리처럼 펄펄 끓고 있어 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탄했다. 그 말을 듣고 게일은 평소 하던 대로 와, 잘 됐네 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말했다. 말도 안 돼. 내 말 잘못 들었니? 나 오늘 못 가게 됐다니까. 게일이 또다시 말했다. 와, 잘 됐다. 네가 평소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늘 얘기했잖아. 여행은 못 가게 됐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 친구는 게일에게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줘 고맙다고 했다. 그러고는 딸아이와 단둘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지난 3년간 꿈꾸어온 바로 그 집도 얻게 되었다.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던 그날 살펴보니 그간 너무 비싸 차마 논볼 수 없었던 그 꿈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시가의 4분의 1 가격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 친구는 꿈에 그리던 그 집을 계약했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이 보기에 당신 삶이 어떻든 일단 감사합니다를 외쳐라. 그리고 모든 게 당신 뜻대로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한없는 감사를 표하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게 된다면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은 제대로 정렬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저런 문제들에 지나치게 골몰한다.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패러다임 속에서는 한계와 고난과 고통이 벽돌 쌓이듯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다. 그러나 한계와 고난과 고통은 오역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인식은 동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말하는데 우리는 영어로 말하는 꼴이다.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궁극적인 진실이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매사 이런저런 판정을 내리기 좋아하는 우리 마음은 오 맙소사, 이건 재앙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다. 마음의 문을 닫고 모든 것을 재난으로 보는 것이다. 당장은 공경이나 재난으로 보이는 일들이 결국 공경이나 재난으로 위장된 기적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내게만 내려진 불공평한 징벌이라 믿기 쉬운 암이 실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재난이 일생일대의 기회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정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갖기보다는 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만 한다. 나쁜 일이란 심판이 판정을 내려 낙인을 찍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낙인을 찍을 자격이 없는 심판의 판정 말이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오늘은 그간 내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최고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름다움과 기쁨이 무제한 샘솟는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고통과 재난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불러내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선 나부터 심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실험 방법. 이 실험은 두 가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사랑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당신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당신과 자원 또는 우주나 신은 제대로 정렬되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다음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애정 공세를 펴라. 다양한 색깔의 포스트잇을 준비해 거기에 이 세상을 향한 연애 편지를 써라. 그 다음 그 포스트잇을 여기저기 사방에 붙여라. 도서관 책들 안에도 붙여라. 지폐 뒤쪽에도 붙여라.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사 먹을 때 그 지폐를 내라. 둘째,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감사하라. 나는 언젠가 저자 웨인 다이어가 보수적인 성향의 토크쇼 호스트이자 논객인 러시 림보가 교회 재단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에 대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웨인 다이어는 그 사진에서 러시 림보 곁에 성 프란체스코와 노자 같은 성인들이 함께 서 있는 걸 봤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을 우라통 터지게 하는데 조예가 깊은 러시 림보야말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인물까지 사랑할 수 있나,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인물이니 성인들에게 사랑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을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누군가를 찾아내 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 이 두 가지 일을 실천하기 전과 후에 당신이 그 꼴 보기 싫은 누군가에게 준 점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은 현재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안전, 편안함, 휴식, 승인, 기쁨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돈과 연결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어진다. 우리가 부족함과 한계를 생각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그 밖에도 소중한 재산이 얼마든지 더 있다. 오늘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하려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가? 태양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당신 심장에게 연간 3,600만 번이나 뛰면서 온몸에 피를 펌프질해 보내라고 지시해야 했는가? 당신 폐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들이마시라고 지시해야 했는가? 우리가 만일 모든 게 제한되어 있다는 마케팅 관계자들의 요란한 선전 대신 끝없이 베푸는 지구의 후함에 집중한다면 우울증, 수면장애와 관련된 TV 광고들 대신 우리 앞에 펼쳐진 푸짐한 선물들에 집중한다면 분명 세상을 지배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부유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게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잘못된 습관이다. 나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백만장자가 정말 다른 점은 이것이다. 나는 부를 과시할 마음이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한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물질적인 짐을 잔뜩 끌고 다니며 부를 과시한단 말인가. 나의 롤모델은 피스 필그림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즉 돈을 버는 건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세속적인 재산을 다 포기하고 등에 옷가지들만 짊어진 채 걸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렇게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닌 뒤 그녀는 삶은 충만하고 정말 좋은 것이다. 모든 좋은 것들, 즉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늘 내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느낌이다. 정말이지 그 모든 게 나를 지켜주기 위해 애워싸고 있는 듯하다.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세상은 무한하고 풍요로우며 이상하게도 내 편이라는 확신.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우주는 우리가 건강하고 또 번영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만일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에 대해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주는 자신의 주파수를 그런 부정적인 주파수에 맞출 수밖에 없다. 리모컨 채널을 ABC 방송에 맞춰놓고 MBC 방송을 볼 수 없듯이 가혹한 삶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번성하길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 부족함과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도 없다. 우주는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받는 점원과 비슷하다. 우리가 계속 에그 맥 머핀을 주문하는데 빅맥을 내주진 못하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가 인생 메뉴판에서 고를 수 있는 메뉴의 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준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우주는 지금 나를 위해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고 있다. 나는 그간 최선을 다했다. 나는 별로 재능이 없다. 그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 시간 낭비다.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말을 쓰게 될 때,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호전되고 마침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평소 내가 세상을 너무 낙천적으로 본다며 흉보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 친구는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들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사실보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 친구는 이런저런 연구나 정부의 발표 또는 의사의 진단 등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이 더 나은 무언가로 가기 위한 디딤돌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상상력이며 그 상상력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제대로 정렬시킴으로써 현재의 사실들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의 사실들을 되풀이해서 말해봐야 계속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는 사실들만 더 불러들일 뿐이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모든 걸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이런저런 가능성의 씨앗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실 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쓸 수도 있고 더 나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신경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이란 우리가 지금껏 신경 써온 것이니 가능성이 훨씬 흥미롭지 않은가? 내 친구는 내가 사실들을 부정하고 있다고 흉을 보지만 그 사실들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떠들어온 부족함과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의 결과물일 뿐이다. 1976년 영화 핑크팬더 4를 본 사람이라면 드레피스 경감이 몇 번이나 되는 말을 기억할 것이다. 매일매일,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난 더 좋아질 거야. 일종의 주문 같은 이 자기 암시는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약사였던 에밀 쿠에에 의해 널리 애용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약 효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약이 아주 약효가 뛰어나다고 열변을 토할 경우 그 약의 효과가 더 좋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약이라도 효과가 덜했다. 에밀 쿠에는 약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약 그 자체보다는 그 약의 효험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의 일생을 그린 한 전기에 따르면 약에 대한 그런 믿음 덕에 신장 질환과 기억상실, 당뇨병과 편두통에 이르는 모든 질환이 치유되었다고 밝힌 사람이 무려 93%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머지 7%는 워낙 의심이 많아 드레피스 경감이 아무리 말을 해도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에밀 쿠에는 이런 말을 즐겨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치유시켜 본 적이 없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를 치유하려면 잠재의식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그러려면 어떤 말이 잠재의식에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그 말을 쉬지 않고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당시에 이미 어떤 생각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결국 그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험 방법.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 좋은 일들을 불러들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다음 5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 1단계. 당신이 지금 살면서 목격하는 것들은 매일 말로 공고히 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거란 사실을 인정하라. 2단계. 앞으로 3일간 이 실험을 지속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마라. 레게 가수 밥 말리가 말한 것처럼 불평불만은 악마의 초대일 뿐이다. 3단계. 큰 소리로 이렇게 멋진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다음 빈칸들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보라. 사랑은 그 어떤 암담한 상황도 꿰뚫는 특수한 주파수를 발산하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한다. 4단계. 오랜 세월 반복해온 부정적인 말. 이를테면 계속 등이 쿡쿡 쑤셔. 또는 난 첫 데이트에 소질이 없어. 등의 말을 하나 골라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임에 도전하라. 앞으로 3일간은 평소 즐겨 쓰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연기파 배우 메릴 스트립처럼 명연기를 해보라. 5단계. 이제 다음 72시간 동안 그처럼 정반대되는 현실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라.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쳇바퀴 돌듯 하는 삶에서 우리는 어제 보았던 것들을 오늘 또다시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오늘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혀 새로운 날이다. 문제는 그 누구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똑같은 걸 기대한다면 어제의 복사판 같은 하루를 갖게 될 뿐이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속도 위반 딱지를 뗄 수도 있고 파스타 대신 페퍼로니 피자를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인정하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제의 복사판 같은 오늘을 예상한다. 그러나 만일 아침에 눈을 떠서 맞이하는 오늘이 전혀 예상 불가능한 하루라면 어떻겠는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오직 이것뿐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찾는 것들을 그대로, 다시 말해 모양과 크기와 색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 말이다. 양자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물리적 현실은 그 본질상 고에너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우리는 빛과 정보의 패턴, 즉 우리가 계속 재현하고 또 재현하는 빛과 정보의 패턴이다. 내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가능성들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열수록 세상은 그만큼 더 나아진다. 우리는 생각과 의식이라는 엄청난 초능력을 상상하고 확대하고 창조하는 일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우리 문화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 즉 마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현재를 덮어버려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자료들을 처리하는데 허비하고 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원자와 모든 분자와 모든 에너지 파동은 창조적인 삶과 함께 고동친다. 그런데 마법을 지닌 그 강력한 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손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우리의 엄청난 능력을 늘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고 제거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파이프들을 막아버려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흐를 수 있는 탁 트인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세상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은 퓨레침 같은 역할을 한다. 즉, 그 믿음들이 실로 힘겹고 냉혹한 사실들이라는 증거를 우리 경험 속으로 끌어당긴다. 앞서 말했듯 문제는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에너지가 사실인 것과 사실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 스스로 갖게 된 믿음이든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에 의해 주어진 믿음이든 믿음은 스스로를 복제해 물리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실험 방법. 먼저 바꾸고 싶은 물리적인 문제, 즉 신체적인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보라. 그것은 두통 문제일 수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문제일 수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다이어트 문제이거나 눈 및 피부가 처지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제 물 한 잔을 유리잔에 가득 따른 뒤 두 손을 비벼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켜 보라. 그러고 나서 두 손으로 15초 정도 유리잔을 잡고 있어 보라. 그 다음 천천히 정신을 집중해 이 물의 치유 효과를 생각해 보라. 이 과정을 진행하며 당신 앞에서 담당 의사가 그 치유 효과들을 처방전에 기록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3일 동안 반복하라. 회복을 좌우하는 것은 위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우리 몸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평소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라. 당신은 우리가 쓰는 그 말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사소한 생각이나 언어 패턴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곧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 힘든 일이 아니다. 간단한 말 한두 마디만 바꾸면 된다. 그러나 그 간단한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기적 사고방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출근하는 거야. 아내와 이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오늘 검사 결과를 듣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소한 언어 교정만으로도 삶의 비행 궤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머릿속에서 영화 자막처럼 주말 끝이라는 말이 뜰 때, 그야말로 맥이 확 풀린다는 사람들 말이다. 심지어 모든 요일 가운데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심장마비 환자가 가장 많이 생긴다는 말도 있다. 나는 내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한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당신에게 조정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므로 월요일이 싫은 사람들에게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월요일은 이런 말로 시작하라. 자, 오늘 다시 돈을 벌러 가는 거야. 정말 흥분되는군. 일단 모든 규칙들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또 학창시절 배운 모든 사실들과 당신 과정과 문화에서 끌어모은 모든 패턴들을 손에서 놓는다면 그야말로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어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려 드는 인식 패턴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미 알려진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기적을 놓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것, 익숙한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고 자문해보라. 어렸을 때처럼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이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보고 믿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상상하는 것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말고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라. 다음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놓아버린다면 무엇이 가능해질까? 내 믿음들을 다 포기한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완전 무결하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의식이 불가능한 것들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에서 벗어나 가능한 것들에 집중된다면 매일 양자 에너지와 삶의 원칙들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누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강력하고 제약 없는 질문들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그러면 당신의 우뇌가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오는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게 된다.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암이 즉시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떨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젊어 보인다면 어떨까? 올해가 내 최고의 해가 된다면 어떨까? 현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한 벌의 카드나 마찬가지다. 어떤 현실을 집어 올려도 좋다. 개인적으로 나는 세 글자 단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힘들다라고 생각한다. 이 단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합쳐질 때 특히 더 위력을 발휘한다.
이 단어는 대개 무엇 무엇 하는 게 힘들다 라는 식으로 쓰인다. 우리 믿음들은 워낙 강력하며 말 그대로 매 순간 우리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무언가가 힘들다고 믿게 되면 말도 못하게 큰 역효과를 내게 된다. 그렇게 매사 힘들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스스로 힘든 삶을 만들게 된다. 나라면 모든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축복이 자유롭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삶을 만들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이지 버튼을 선물받은 적이 있다. 직경 7cm 정도 되는 그 빨간 버튼을 누르면 그건 쉬운 일이야 라는 말이 되풀이에서 나온다. 그 말은 현재 내가 입버릇처럼 외고 다니는 주문들 중 하나다. 단언컨대 더 많은 걸 우주 또는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한 무한한 가능성의 장의 손에 넘길수록 삶은 더 잘 풀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물질, 모든 답,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결단코 당신은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 연결에서 자신을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줄로 연결되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 중 하나가 이런 불만을 가진다고 상상해 보라. 나는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왜 나만 떨어져 있는 거야? 왜 나만 외톨이냐고.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만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는 영원히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당신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면 그저 모든 걸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라. 당신이 관심을 집중하는 대상은 반드시 당신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실험 방법. 우리 대부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적절한 단계를 좇아야 하고 별들이 정렬되어야 하며 우리 복권 번호들이 적힌 공들이 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가능성의 장은 이미 여기 있으며 우리를 애워싼 채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다. 이 실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에서 놓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진리가 나타나게 하는 실험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두려움을 버려야 하고 무엇보다 현실은 끔찍하며 당신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결국 이 실험에서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이다. 다음 단계대로 따라하면 된다. 가능성의 장에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초월의 순간을 맛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분명히 눈에 띄게 해달라고 하라. 많은 사람이 초월에 대해 설명하려 애썼지만 초월은 워낙 크고 특이한 개념이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여기서는 도달하면 못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두자. 앞으로 3일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야. 난 지금 보이는 저 몸보다 훨씬 더 한계가 없는 존재야. 라고 속으로 되풀이해 말하라. 이로써 당신은 현실에서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극진히 보살펴주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고 있다는
사치스러운 행복감에 푹 빠져보라. 몸이 완전히 파묻히는 푹신한 소파에 앉을 때처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의 푸근한 보살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언제고 몸속의 활발한 움직임을 주시하라. 이런저런 생각들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몸속에서 요동치는 에너지의 활력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나는 그것을 커다란 행복이라 부른다. 지나치게 들뜬 마음을 멀리하라. 그러면 유연하고 여유롭고 덜 경직된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중립적이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 빠지게 된다. 신이 선물한 기적 E3. 소설가 헨리 제임스의 형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스 제임스는 인간이 습관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즐겨했다. 자동 습관이란 워낙 자동적이어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습관들이 우리 기대와 행동과 매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볼 겨를조차 갖지 못한 채 산다. 당신은 자신이 늘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간 새로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당신은 뇌가 매초 받아들이는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렌즈를 통해 걸러낸다. 그 결과 당신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어린 시절 만들어 놓은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에 맞는 2000비트의 정보뿐이다. 결국 당신은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는 새에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에 새겨넣은 프로그램들에 따라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같은 사고 습관 가운데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희소식이 있다면 한때 과학자들이 평생 변치 않는다고 믿었던 우리의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이 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벅찬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경우 삶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힘을 써야 하는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그리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 패러다임은 늘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해질 텐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당장 행복해질 텐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행복해질 텐데 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할 사람도 없겠지만 행복해지는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순전히 운의 문제요. 주사위 던지기로 결정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무한 반복 테이프처럼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탈린의 군대처럼 무조건 그것들을 향해 행군한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들은 사실일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즐겁다. 카페 청소하는 건 그렇지 않다.
잠자는 건 즐겁다. 일하러 가는 건 그렇지 않다. 영화 보러 가는 건 즐겁다. 치과에 가는 건 그렇지 않다. 아마 이런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목사가 신을 믿듯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믿는다. 그러나 매사 이런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의견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뻔뻔한 중고차 판매원, 즉 우리의 마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우리가 이런저런 불만족스러운 일들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을 둘러본다면 삶이 더없이 단순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들여다본 뒤 전혀 원치 않는 음식을 주문하겠는가? 또 어떤 사람이 대형 할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며 선반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골라들고 계산대로 가겠는가?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생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한다. 그야말로 일어나길 원치 않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두려운 것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정들은 마음에 안 드는 옷이나 음식보다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말 그대로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 우주로부터 받게 된다. 즉, 주문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변의 법칙이다. 어떤 이들은 생각이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들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내가 권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면 당신 뇌의 잘못된 초기 설정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대부분의 다른 성인들과 다를 바 없다면 당신의 즐거움 안테나는 지금 상당히 녹슬어 있을 것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오로지 당신의 즐거움 안테나를 갈고 닦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자는 데에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 1.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 게임에는 내가 기적을 입증하기 위한 체조라고 부르는 간단한 동작과 음악이 필요하다. 하루의 첫 5분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고, 또 골프공이 떨어지길 바라는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과 같다. 이 실험을 하려면 앞으로 3일간 간단한 의식만 행하면 된다. 나는 당신이 그 의식을 양치질이나 샤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과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만들게 되길 바란다. 내가 말하는 의식이란 이런 것이다. 아주 신나는 노래를 골라 당신의 아침 주제가가 되게 하라.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동작을 하라.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힘차게 하늘을 찔러라. 5번 되풀이한다. 결승전 동점 상황에서 골을 성공시킨 열정적인 라틴계 축구 선수처럼 행동하라. 흥겹게 춤추며 욕실로 향하라. 양치질 전에도 춤을 춰라. 밖에 나가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태양을 향해 인사하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요청도 하지 않는데 매일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이 얼마나 고마운가. 양치질을 하는 동안 퍼렐 윌리엄스의 노래 해피에 맞춰 춤을 춘다면 문자 그대로 뇌 속 신경세포 경로들이 바뀌게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낄 경우 춤을 추면서 주먹을 불끈 쥔 채 힘차게 하늘을 찔러보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이 마구 분출될 것이다. 게임 2. 우주를 향해 당신을 웃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 가능성의 장을 향해 무언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 무언가 당신을 큰 소리로 웃게 해줄 것을 요청하라. 앞으로 72시간 동안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정신을 집중해 우주의 농담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게임 3. 무조건 감사하라. 앞으로 3일 동안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정말 행복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냉장고 안에 넣어둔 먹다 남긴 치킨 덮밥을 찾다가 마요네즈 병이 떨어져 깨져도 감사합니다. 회사 경비실 직원이 당신이 지각한 것을 보고 늦은 것 같다고 말해줘도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풍경과 사물들은 우리 마음속 프로젝터에 의해 투영된 것이다. 당신 눈에는 비열하고 끔찍한 사람이 보이지만 실은 그런 형상이 순전히 당신 자신의 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끔찍한 사람은 순전히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배역이며 당신의 멜로드라마 속에서 중요한 역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정말 웃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 삶은 역 같아 라는 1.0 세계관의 이야기에 어이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내는 것이다. 그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이며 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지, 또 대체 누구 잘못으로 생겨난 것인지 등을 말이다. 그렇게 특정 문제를 없애는 일에 워낙 골몰한 나머지 그런 것이 우리의 참모습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를 아주 싫어하고 그것을 없애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에 점점 더 강력하고 큰 힘을 주고 있다. 사랑과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재즈 가수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잘게 나누고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삶의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 나에게 잘해라. 그럼 나 역시 당신에게 잘할 테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욕하지 마. 그래야 나와 대화할 수 있다. 내게 돈을 보여줘봐. 그럼 내 기분도 좋아질 거다. 하지만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능성의 장과 우리가 제대로 정렬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서 신의 얼굴을 보고 늘 행복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때 가능성의 장과 우리는 제대로 정렬된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 당신 감정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더 없는 만족밖에 모르는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계속 가진다면 우리는 가능성의 장과 연결될 수가 없다. 가능성의 장은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들 경우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가능성의 장을 향해 바라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되는 순간 아무 저항감 없이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서 정렬과 영적인 세계에서 흔히 쓰이는 깨우침은 같은 말이다. 일단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되기만 하면 우리는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바라는 모든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최선의 방법은 모든 홀로그램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난 뉴스이다. 당신을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들은 무시하라. 그것들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미 지나간 역사다. 그것들은 우리가 사랑 및 기쁨의 잉크젯 프린터와 정렬되는 순간 전부 순식간에 사라진다.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려나갈 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아주 쉽다. 그런데 모든 게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떤가? 그럴 때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외친다. 완두콩만큼 조그만 뇌를 가진 우리 인간은 늘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작은 점들을 찍어 그린 점묘화를 바로 코앞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럴 경우 그저 수많은 점들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다시 보면 어떤가? 조르주 쇠라의 그 유명한 점묘화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보일 것이다. 인스파이어미투데이닷컴의 설립자인 게일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예이다. 몇 개월 전 게일과 그녀의 두 친구는 여자들끼리만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여행 당일 아침 한 친구가 게일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 딸의 몸이 불덩어리처럼 펄펄 끓고 있어 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탄했다. 그 말을 듣고 게일은 평소 하던 대로 와, 잘 됐네 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말했다. 말도 안 돼. 내 말 잘못 들었니? 나 오늘 못 가게 됐다니까. 게일이 또다시 말했다. 와, 잘 됐다. 네가 평소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늘 얘기했잖아. 여행은 못 가게 됐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 친구는 게일에게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줘 고맙다고 했다. 그러고는 딸아이와 단둘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지난 3년간 꿈꾸어온 바로 그 집도 얻게 되었다.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던 그날 살펴보니 그간 너무 비싸 차마 논볼 수 없었던 그 꿈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시가의 4분의 1 가격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 친구는 꿈에 그리던 그 집을 계약했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이 보기에 당신 삶이 어떻든 일단 감사합니다를 외쳐라. 그리고 모든 게 당신 뜻대로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한없는 감사를 표하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게 된다면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은 제대로 정렬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저런 문제들에 지나치게 골몰한다.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패러다임 속에서는 한계와 고난과 고통이 벽돌 사이드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다. 그러나 한계와 고난과 고통은 오역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인식은 동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말하는데 우리는 영어로 말하는 꼴이다.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궁극적인 진실이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매사 이런저런 판정을 내리기 좋아하는 우리 마음은 오 맙소사, 이건 재앙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다. 마음의 문을 닫고 모든 것을 재난으로 보는 것이다. 당장은 공경이나 재난으로 보이는 일들이 결국 공경이나 재난으로 위장된 기적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내게만 내려진 불공평한 징벌이라 믿기 쉬운 암이 실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재난이 일생일대의 기회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정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갖기보다는 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만 한다. 나쁜 일이란 심판이 판정을 내려 낙인을 찍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낙인을 찍을 자격이 없는 심판의 판정 말이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오늘은 그간 내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최고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름다움과 기쁨이 무제한 샘솟는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고통과 재난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불러내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선 나부터 심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실험 방법. 이 실험은 두 가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사랑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당신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당신과 자원 또는 우주나 신은 제대로 정렬되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다음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애정 공세를 펴라. 다양한 색깔의 포스트잇을 준비해 거기에 이 세상을 향한 연애 편지를 써라. 그 다음 그 포스트잇을 여기저기 사방에 붙여라. 도서관 책들 안에도 붙여라. 지폐 뒤쪽에도 붙여라.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사 먹을 때 그 지폐를 내라. 둘째,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감사하라. 나는 언젠가 저자 웨인 다이어가 보수적인 성향의 토크쇼 호스트이자 논객인 러시 림보가 교회 재단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에 대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웨인 다이어는 그 사진에서 러시 림보 곁에
성 프란체스코와 노자 같은 성인들이 함께 서 있는 걸 봤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을 우라통 터지게 하는데 조예가 깊은 러시 림보야말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인물까지 사랑할 수 있나?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인물이니 성인들에게 사랑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을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누군가를 찾아내 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 이 두 가지 일을 실천하기 전과 후에 당신이 그 꼴 보기 싫은 누군가에게 준 점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은 현재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안전, 편안함, 휴식, 승인, 기쁨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돈과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어진다. 우리가 부족함과 한계를 생각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그 밖에도 소중한 재산이 얼마든지 더 있다. 오늘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하려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가? 태양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당신 심장에게 연간 3,600만 번이나 뛰면서 온몸에 피를 펌프질해 보내라고 지시해야 했는가? 당신 폐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들이마시라고 지시해야 했는가? 우리가 만일 모든 게 제한되어 있다는 마케팅 관계자들의 요란한 선전 대신 끝없이 베푸는 지구의 후함에 집중한다면 우울증, 수면장애와 관련된 TV 광고들 대신 우리 앞에 펼쳐진 푸짐한 선물들에 집중한다면 분명 세상을 지배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부유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게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잘못된 습관이다. 나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백만장자가 정말 다른 점은 이것이다. 나는 부를 과시할 마음이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한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물질적인 짐을 잔뜩 끌고 다니며 부를 과시한단 말인가. 나의 롤모델은 피스 필그림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즉 돈을 버는 건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세속적인 재산을 다 포기하고 등에 옷가지들만 짊어진 채 걸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렇게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닌 뒤 그녀는 삶은 충만하고 정말 좋은 것이다. 모든 좋은 것들, 즉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늘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느낌이다. 정말이지 그 모든 게 나를 지켜주기 위해 에워싸고 있는 듯하다.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세상은 무한하고 풍요로우며 이상하게도 내 편이라는 확신.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우주는 우리가 건강하고 또 번영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만일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에 대해,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주는 자신의 주파수를 그런 부정적인 주파수에 맞출 수밖에 없다. 리모컨 채널을 ABC 방송에 맞춰놓고 MBC 방송을 볼 수 없듯이 가혹한 삶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번성하길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 부족함과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도 없다. 우주는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받는 점원과 비슷하다. 우리가 계속 에그 맥 머핀을 주문하는데 빅맥을 내주진 못하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가 인생 메뉴판에서 고를 수 있는 메뉴의 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준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우주는 지금 나를 위해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고 있다. 나는 그간 최선을 다했다. 나는 별로 재능이 없다. 그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 시간 낭비다.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말을 쓰게 될 때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호전되고 마침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평소 내가 세상을 너무 낙천적으로 본다며 흉보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 친구는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들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사실보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 친구는 이런저런 연구나 정부의 발표 또는 의사의 진단 등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이 더 나은 무언가로 가기 위한 디딤돌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상상력이며 그 상상력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제대로 정렬시킴으로써 현재의 사실들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의 사실들을 되풀이해서 말해봐야 계속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는 사실들만 더 불러들일 뿐이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모든 걸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이런저런 가능성의 씨앗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실 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쓸 수도 있고 더 나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신경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이란 우리가 지금껏 신경 써온 것이니 가능성이 훨씬 흥미롭지 않은가? 내 친구는 내가 사실들을 부정하고 있다고 흉을 보지만 그 사실들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떠들어온 부족함과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의 결과물일 뿐이다. (1976년) 영화 핑크팬더 4를 본 사람이라면 드레피스 경감이 몇 번이나 되는 말을 기억할 것이다. 매일매일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난 더 좋아질 거야. 일종의 주문 같은 이 자기 암시는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약사였던
에밀 쿠에에 의해 널리 애용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약 효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약이 아주 약효가 뛰어나다고 열변을 토할 경우 그 약의 효과가 더 좋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약이라도 효과가 덜했다. 에밀 쿠에는 약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약 그 자체보다는 그 약의 효험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의 일생을 그린 한 전기에 따르면 약에 대한 그런 믿음 덕에 신장 질환과 기억상실, 당뇨병과 편두통에 이르는 모든 질환이 치유되었다고 밝힌 사람이 무려 93%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머지 7%는 워낙 의심이 많아 드레피스 경감이 아무리 말을 해도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에밀 쿠에는 이런 말을 즐겨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치유시켜 본 적이 없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를 치유하려면 잠재의식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그러려면 어떤 말이 잠재의식에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그 말을 쉬지 않고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당시에 이미 어떤 생각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결국 그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험 방법.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 좋은 일들을 불러들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다음 5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 1단계. 당신이 지금 살면서 목격하는 것들은 매일 말로 공고히 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거란 사실을 인정하라. 2단계. 앞으로 3일간 이 실험을 지속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마라. 레게 가수 밥 말리가 말한 것처럼 불평불만은 악마의 초대일 뿐이다. 3단계. 큰 소리로 이렇게 멋진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다음 빈칸들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보라. 사랑은 그 어떤 암담한 상황도 꿰뚫는 특수한 주파수를 발산하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한다. 4단계. 오랜 세월 반복해온 부정적인 말. 이를테면 계속 등이 쿡쿡 쑤셔 또는 난 첫 데이트에 소질이 없어 등의 말을 하나 골라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임에 도전하라. 앞으로 3일간은 평소 즐겨 쓰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연기파 배우 메릴 스트립처럼 명연기를 해보라. 5단계. 이제 다음 72시간 동안 그처럼 정반대되는 현실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라.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쳇바퀴 돌듯 하는 삶에서 우리는 어제 보았던 것들을 오늘 또다시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 오늘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혀 새로운 날이다. 문제는 그 누구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똑같은 걸 기대한다면 어제의 복사판 같은 하루를 갖게 될 뿐이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속도 위반 딱지를 뗄 수도 있고
파스타 대신 페퍼로니 피자를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인정하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제의 복사판 같은 오늘을 예상한다. 그러나 만일 아침에 눈을 떠서 맞이하는 오늘이 전혀 예상 불가능한 하루라면 어떻겠는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오직 이것뿐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찾는 것들을 그대로, 다시 말해 모양과 크기와 색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 말이다. 양자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물리적 현실은 그 본질상 고에너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우리는 빛과 정보의 패턴, 즉 우리가 계속 재현하고 또 재현하는 빛과 정보의 패턴이다. 내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가능성들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열수록 세상은 그만큼 더 나아진다. 우리는 생각과 의식이라는 엄청난 초능력을 상상하고 확대하고 창조하는 일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우리 문화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 즉 마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현재를 덮어버려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자료들을 처리하는데 허비하고 있다. 우리 존재의 모든 원자와 모든 분자와 모든 에너지 파동은 창조적인 삶과 함께 고동친다. 그런데 마법을 지닌 그 강력한 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손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우리의 엄청난 능력을 늘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고 제거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파이프들을 막아버려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흐를 수 있는 탁 트인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세상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은 퓨레침 같은 역할을 한다. 즉, 그 믿음들이 실로 힘겹고 냉혹한 사실들이라는 증거를 우리 경험 속으로 끌어당긴다. 앞서 말했듯 문제는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에너지가 사실인 것과 사실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 스스로 갖게 된 믿음이든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에 의해 주어진 믿음이든 믿음은 스스로를 복제해 물리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실험 방법. 먼저 바꾸고 싶은 물리적인 문제, 즉 신체적인 문제 하나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두통 문제일 수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문제일 수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다이어트 문제이거나 눈 및 피부가 처지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제 물 한 잔을 유리잔에 가득 따른 뒤 두 손을 비벼 열과 에너지를 발생시켜 보라. 그러고 나서 두 손으로 15초 정도 유리잔을 잡고 있어 보라. 그 다음 천천히 정신을 집중해 이 물의 치유 효과를 생각해 보라. 이 과정을 진행하며
당신 앞에서 담당 의사가 그 치유 효과들을 처방전에 기록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3일 동안 반복하라. 회복을 좌우하는 것은 위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우리 몸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평소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라. 당신은 우리가 쓰는 그 말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사소한 생각이나 언어 패턴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곧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 힘든 일이 아니다. 간단한 말 한두 마디만 바꾸면 된다. 그러나 그 간단한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기적 사고방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출근하는 거야. 아내와 이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오늘 검사 결과를 듣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소한 언어 교정만으로도 삶의 비행 궤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머릿속에서 영화 자막처럼 주말 끝이라는 말이 뜰 때 그야말로 맥이 확 풀린다는 사람들 말이다. 심지어 모든 요일 가운데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심장마비 환자가 가장 많이 생긴다는 말도 있다. 나는 내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한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당신에게 조정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므로 월요일이 싫은 사람들에게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월요일은 이런 말로 시작하라. 자, 오늘 다시 돈을 벌러 가는 거야. 정말 흥분되는군. 일단 모든 규칙들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또 학창시절 배운 모든 사실들과 당신 가정과 문화에서 끌어모은 모든 패턴들을 손에서 놓는다면 그야말로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어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려 드는 인식 패턴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미 알려진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기적을 놓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것, 익숙한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고 자문해보라. 어렸을 때처럼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이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보고 믿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상상하는 것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말고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라. 다음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놓아버린다면 무엇이 가능해질까? 내 믿음들을 다 포기한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완전 무결하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의식이 불가능한 것들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에서 벗어나 가능한 것들에 집중된다면
매일 양자 에너지와 삶의 원칙들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누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강력하고 제약 없는 질문들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그러면 당신의 우뇌가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오는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게 된다.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암이 즉시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떨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젊어 보인다면 어떨까? 올해가 내 최고의 해가 된다면 어떨까? 현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한 벌의 카드나 마찬가지다. 어떤 현실을 집어 올려도 좋다. 개인적으로 나는 세 글자 단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힘들다라고 생각한다. 이 단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합쳐질 때 특히 더 위력을 발휘한다. 이 단어는 대개 무엇 하는 게 힘들다 라는 식으로 쓰인다. 우리 믿음들은 워낙 강력하며 말 그대로 매 순간 우리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무언가가 힘들다고 믿게 되면 말도 못하게 큰 역효과를 내게 된다. 그렇게 매사 힘들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스스로 힘든 삶을 만들게 된다. 나라면 모든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축복이 자유롭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삶을 만들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이지 버튼을 선물받은 적이 있다. 직경 7cm 정도 되는 그 빨간 버튼을 누르면 그건 쉬운 일이야 라는 말이 되풀이에서 나온다. 그 말은 현재 내가 입버릇처럼 외고 다니는 주문들 중 하나다. 단언컨대 더 많은 걸 우주 또는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한 무한한 가능성의 장의 손에 넘길수록 삶은 더 잘 풀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물질, 모든 답,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결단코 당신은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 연결에서 자신을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줄로 연결되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 중 하나가 이런 불만을 가진다고 상상해보라. 나는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왜 나만 떨어져 있는 거야? 왜 나만 외톨이냐고.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만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는 영원히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당신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면 그저 모든 걸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라. 당신이 관심을 집중하는 대상은 반드시 당신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실험 방법. 우리 대부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적절한 단계를 좇아야 하고 별들이 정렬되어야 하며 우리 복권 번호들이 적힌 공들이 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가능성의 장은 이미 여기 있으며 우리를 애워싼 채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다. 이 실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에서 놓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진리가 나타나게 하는 실험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두려움을 버려야 하고 무엇보다 현실은 끔찍하며 당신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결국 이 실험에서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이다. 다음 단계대로 따라하면 된다. 가능성의 장에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초월의 순간을 맛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분명히 눈에 띄게 해달라고 하라. 많은 사람이 초월에 대해 설명하려 애썼지만 초월은 워낙 크고 특이한 개념이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여기서는 도달하면 못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두자. 앞으로 3일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야. 난 지금 보이는 저 몸보다 훨씬 더 한계가 없는 존재야. 라고 속으로 되풀이해 말하라. 이로써 당신은 현실에서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극진히 보살펴주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고 있다는 사치스러운 행복감에 푹 빠져보라. 몸이 완전히 파묻히는 푹신한 소파에 앉을 때처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의 푸근한 보살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언제고 몸속의 활발한 움직임을 주시하라. 이런저런 생각들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몸속에서 요동치는 에너지의 활력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나는 그것을 커다란 행복이라 부른다. 지나치게 들뜬 마음을 멀리하라. 그러면 유연하고 여유롭고 덜 경직된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중립적이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 빠지게 된다.